정보 보안이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보통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일반적인 보안,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미리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어, 그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런 어떻게 보안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통 우리 이 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정보들이나 서비스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그 신뢰성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 그런 파트들이 또 이제 정보 보안 쪽 파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충분히 이제 정보 보안 이렇게를 얘기하면 예전에는 어, 통상 통틀어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데이터에 관련되는 보안 뭐 이런 식으로 봤는데, 요즘에는 두 가지를 다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뢰성에 관련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신뢰성 확인 관련되는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신뢰성에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건 또 빼먹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AI 데이터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정상적인 데이터인지 아니면 뭐 중간에 인가되지 않은 자로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신뢰가 떨어진 데이터인지, 그리고 어떤 시기에 데이터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음. 우리가 이런 블록체인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영업 사례라든지 미래 전략이라든지 이런 공부하게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에이전틱 AI나 피지컬 AI는 저희가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겠지만, 데이터에 관련되는 신뢰성 부분이 바로 그 현실 세계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는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관련되는 신뢰성, 무결성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를 지금 뭐 안 쓰는 사람이 없죠? 또 보통은 AI를 어디다 사용하세요? 보통 이제 학생이니까 연구를 하는 데다가 뭔가 물어보거나 파트너십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피지컬 AI를 계속 에이전틱 AI라는 얘기를 하고 있듯이, 이제 실제로 기존에 공장 자동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공장 자동화는 사람이 프로세스를 넣어서 그 프로세스가 이제 딱그 프로세스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을 보통 이제 공장 자동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장 자동화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이슈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를 예측하고 확인하고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AI가 다양한데 다양한 형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AI 투자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지금 수백 조원이 이루고, 보통 이제 공장 자동화나 이런 쪽에 디지털 트윈부터 심투리어부터 에이전트 AI 이런 것들이 완전 최첨단 AI 기술들이 다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한 사업당 뭐, 몇백 혹은 몇주 단위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그 AI를 연결돼서 융합을 가져오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에서는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는 거죠. 그 신뢰성 항목이 뭘또 높이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일단은 AI 서비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겠지만,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되고 어떻게 또 두 개의 기술이 처리가 돼서 신뢰성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AI 서비스의 가장 좋은 점이고, 그리고 또 두려운 점인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서비스들은 전부 다 그, 우리가 투명하게 프로세스나 내용을 다 알 수 있었지만 AI 경우에는 블랙박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그 AI가 어떤 처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어떤 걸 근거로 두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지금 되어 있죠. 실제로 뭐그 AI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우리가 질문을 하고 이제 답을 받았을 때 그 답에 관련되는 것들이 이제 어, 없는 답들 아니면 잘못된 답들 이런 건데 그게 체크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그것 때문에 AI 플랫폼들이 많이 이동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해결점이 아직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잘못된 대답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없는 논문이 뭐 있는 것처럼 설명도 되게 잘 돼 있고 링크도 많이 있고 파일까지 딱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자고 대부분은 그냥 썼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가족 보면은 그런 게 없다든지.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논문 시간에 논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논문이 이제 AI 플랫폼에서 찾았다고 해서 제가 그걸 확인을 같이 이렇게 했는데 레퍼런스로만 썼기 때문에 그 논문을 확인을 안 한 거죠. 어떤 페이지. 그랬는데 그 논문이 없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AI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좀 선보였다가 지금은 이제 신뢰성 관련되는 부분이나 이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신뢰성을 갖기 위한 연구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학습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AI 플랫폼들이 지금 나오는 게 음, 좀 신중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신뢰와 자율성에 대한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블록체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투명성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AI가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에이전트는 어딘가에다가 이제 그 컨트롤러를 두게 되면 그 컨트롤러를 통해서 연계가 되고 그 컨트롤러를 통해서 연계된 것들이 되게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에이전트 AI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과 서로 보완적인 것들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면 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저도 요즘에는 뭐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나 이런 걸 만들 때 거의 이제 그 영상과 사진을 전문으로 만드는 앱을 쓰지 않는 나도 이제 급하게 뭐 프로필 같은 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했을 때도 이 기존 사진 같은 거 이렇게 AI한테 주면서 이거를 어떤 데다 쓸 거니까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해달라. 그럼 바로 변경해서 주고 이러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제 제가 의도했던 그런 착장이나 모습들에서 좋은 결과로 사진을 주기도 해요. 영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요구했을 때 요구된 대로만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딥페이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그 딥페이크를 통해서 나오는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뭐 가짜 영상이라든지 어, 가짜 문서 조금 전에 말했었죠.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딥페이크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AI가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AI가 더 훨씬 잘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잘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빠르게 만들어내고 어디서 누가 어떤 AI가 만들어냈는지를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때부터 컨트롤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피싱 사기 보면 이런 것들이 딥보이스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 요즘에 뭐, 그 목소리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엄마 목소리나 뭐 유명인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나와서 그게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이제 기술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면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큰 사회적 혼란까지도 이렇게 줄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딥페이크 관련한 건 제가 그 영상도 이랑 그 사진이랑 뭐 보여드리고 이런 적이 한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저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냐, 아니냐,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모든 AI가 개인정보를 사용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데이터의 그 잘못된 음, 범위에 따라서 학습 시에 이제 AI가 AI 학습 시에 민감한 정보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뭐 AI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메일이라든지 뭐 다양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 플랫폼인데 그거에 아주 밀접하게 AI를 서비스를 하죠. 그 AI 그 서비스를 썼을 때는 거기에는 이제 여기 내에서만 사용을 한다 이렇게는 돼 있지만 어쨌든 내 뭐 출생 연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내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범위라든지 내 집 주소라든지 뭐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요즘에는 배달 앱 같은 것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제 AI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다 AI가 학습을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굉장히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어, 이런 정보들이 통으로 뭐 유출이 된다든지 일부 중요한 정보, 민간 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불안함을 줄 수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의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언제 한번 이제 비식별과 음, 뭐 익명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도록 할 건데 이런 요즘에는 어쨌든 서비스는 굉장히 다채롭고 그다음에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겠고 음, 개인한테 이제 딱 맞춤형으로 되는 서비스 그런 걸로 되어 있어야 되고 어, 그 관여된 데이터들은 유출되지 않아야 되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참가 방패의 보안 요건처럼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도 AI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더했습니다. 언제든지 AI가 이렇게 험한 말 이런 것들을 해서 문제가 됐었던 것처럼 이제 이 음, 음,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죠. 이쪽으로 또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저작권 수업도 하고 있는데 이 AI 저작권에 대한 것만 거의 다루는 있어요. 이번 학기는. 근데 보면은 AI가 해외에서도 그렇고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종종 일어날 것 같고 굉장히 큰 이제 그 미디어를 다루는 데서는 AI가 만들어져 있는 AI로 만드는 이제 그 많은 음악, 영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음, 지적 재산권을 이 AI를 만든 명령어, 프롬프트로 해서 명령어를 줘서 만들어낸 사람한테 그 사용자에 대한 그 저작권 권한을 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플랫폼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프롬프트도 그 명령어도 되게 옛날처럼 예전에는 되게 디테일하게 써야 됐었는데 이게 몇 달 안 됐는데도 그냥 간략하게만 써도 좀 품질이 좋은 영상이나 사진들이 배출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음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원래 저작권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작권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어, 그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AI에서 나온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거나 이런 것들은 신뢰의 문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AI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AI의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아니고 이런 블록체인은 좀 어려운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사용 편리하고 그다음에 그 도구로서의 그 사용에 대한 각도 이제 좀 저렴해지면서 이것들을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으로 또 변경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의 본질이 특징 자체가 투명성, 무료성, 추정성
온체인, 오프체인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록체인을 조금 아시는 분들. 온체인은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공개가 돼서 블록체인에 수정이 되는 거고, 거기에 올라가는 항목도 좀 있어요. 오프체인은 이제 온체인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저장이 되고 확인이 되는 이런 것들을 프레임이 가져가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서 이런 학습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서비스의 데이터,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저작권 관련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실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블록체인 플랫폼과 좀 밀접하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요즘에도 이런 다양한 워크숍이나 서비스 때도 세미나 때도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이런 블록체인과 관련되는 개념이 예전에는 좀 무겁고 블록체인 서비스가 연결되게 되면 좀 가격도 많이 나오고 자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좀 사용이 쉽고 어,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뢰성 기반의 뭔가 서비스 형태로 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블록체인과 AI가 어떤 세 가지 가치책이 있다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블록체인의 디지털 기록이 AI 프레임워크라는 것들과 이제 데이터의 출처에 대한 이런 부분이 중요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이런 그 출처에 대한 AI 출처에 대한 인사이트는 데이터 무결성이라든지 AI가 제공하는 문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돼야 하고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AI 모델 자체를 이제 잘 신뢰를 갖게끔 저장하고 배포하고 이러면 또 감사 추적이 또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그 모델 자체를 저장하고 배포한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 또 신뢰성을 갖게 하는 거랑 또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게 강화가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증강현실. 요즘에 그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거에 AI가 다 연결돼 있고 심토 리얼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증강현실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AI를 통해 가지고 실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확인한 것처럼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현실성을 두기 위해서 얼마 전에 그 영화를 한번 그 유리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얇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서 이제 음, 내가 원하는 대상을 만들어서 생활을 같이 하는 이렇게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돌아가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뭐 나를 해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정신적 해함도 해함이거든요. AI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또 제가 AI 그 윤리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육체적인 해하거나 장소에서 진짜 뭐 폭탄이 터진다 뭐 이런 것들 또 질병에 대한 것도 이런 것도 위험하지만 정신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든지 학대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무서운 중에 하나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진강현실들이 계속적으로 미래에 생겨날 거고 집에 로봇 청소기 있는 것처럼 하나씩 내 친구가 되어주고는 나를 도와주고는 나를 케어해주는 그런 것들이 AI들이 그냥 실체가 있는 로봇 아니더라도 증강현실에서 생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플랫폼과 연결이 돼서 모니터링도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음, 무서움을 주지 않는 이런 힘들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다 크게 보면 신뢰성 상승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동화, 중요하죠. 피지컬 AI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로봇들끼리 그 안에 충돌이 나고 로봇가 한 장소에서 예전에 그 공장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레일들이 다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레일이 있어서 그 레일부터 레일의 끝까지 레일들이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고 사람이 그걸 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돼 있었다면 인재 자동화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보고 컨트롤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 것들이 로봇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신뢰성이 있는 그 자동화, 운전 자동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블록체인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계약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면밀하게 연결돼서 이제 거래, 책, 해킹, 뭐 모니터링,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연결성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고 나타나는 거죠. 앞부분에 설명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AI의 다양성에 대한 것들, 블록체인의 그 특징 이런 것들을 면밀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어느 부분에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음, 그리고 AI 블록체인에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보통 연구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퓨처 아키텍처 AI 블록체인에 대한 트러스트 위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여기에 리얼 타임이라는 것이 제가 좀 붙었어요. 그래서 어, 중요한데 온, 온라인이 아니라 실시간이라는 것들이 또 그 중요 카테고리, 그 항목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실시간은 또, 어, 그 현재 있는 기술과는 좀 많은 부분 달라져요. 현재 전송이 되고 그것을 중간에 체크하고 다 되어 있는 거를 추적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확인하고 추적되고 관리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번에 되는 현재 음, 내가 관찰하고 모니터링하고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리얼타임으로 리스폰스 하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항목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데이터의 수집부터 GKML이라고 해서 영지식 증명으로 무결성을 증명하는 것부터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리스폰스하게 리얼타임으로 받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트러스트한 레이어의 블록체인도 들어가 있고 이런 각종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서비스들이 이제 그 플랫폼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에이전트 AI 형태로 연결돼서 이제 플랫폼으로 같이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형태로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는 이런 거를 리얼타임 AI 블록체인 트러스트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러면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존에 이제 블록체인 말고 AI를 중심적으로 얘기했다면 지금 이 외장은 이제 블록체인도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이 블록체인에 대한 핵심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또 블록체인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있고, 보통 이제 블록체인이 신뢰성 강한 P2P 형태의 다양한 형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존에는 이제 어디 중앙 집중의 컨트롤러가 있어가지고 서버도 그렇고 중앙 집중 뭐 컨트롤러가 할 수 있는데 은행, 중개기관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1대1로 다 중앙 집중에 모니터링 하는 데랑 연결이 됐어야 한다면 블록체인은 이제 그게 아니고 그 거래를 하는 모니터링을 합니다. 요즘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모니터링은 하지만 중앙의 어떤 중개 기관을 통해서 뭔가 거래라든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는 P2P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아까 블록체인 플랫폼이나 신뢰성 파트를 얘기했듯이 완전히 1대1로 P2P로 하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입 주체나 관리 주체는 있고 그 서비스에 실제로 할 때는 P2P 형태도 취하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를 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 블록체인의 종류에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고 지금 금방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이 연결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접근 권한에 따라서 어,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이 접근 권한이 네, 그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그 서비스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근데 뭐 어,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해야겠죠.
그렇고 사회적 부분도 없고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블록체인을 들었을 때 퍼블릭 블록체인을 쓰게 되죠. 탈중앙화는 높이 가져가지만 이제 이 서비스 앱을 누가 썼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이 원래는 블록체인이지만 거래가 이루어진 블록체인에서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좀 사용하지 않는 면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이제 특정 회사 내에서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서비스에만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고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중앙 서비스처럼 중앙 집중형 서비스처럼 이제 권한 부여라든지 이제 권리라든지 책임을 참여자 부분을 합니다. 그리고 속도 얘기라면 퍼블릭 블록체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음, 서비스의 특징에 따라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그래서 보통 퍼블릭 블록체인으로는 온체인 블록체인보다는 이제 기존의 기록물이라든지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는 속도가 좀 빠르고 그다음에 누가 어떻게 쓰는지를 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서비스에 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서비스를 신뢰성 좀 확보해야 되는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분산화도 가능한 두 개 다 가능해요.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클라우드처럼 어딘가 서비스들이 이렇게 막 분리가 되는 보통 블록체인을 만들 때 큰 서버들을 한 10대 정도로 기준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각각의 노드들이 들어가고 노드들이 참여를 할 수도 있는 뭐, 음, 그런 프레임워크도 제공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분산을 시키게 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클라우드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버 자체를 프로세스 부분이라든지 역할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여하는 노드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있어.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게 되고 특정 지역 안에다가 이런 것들을 두게 되는 우리가 많이 봤던 우리가 많이 봤던 이제 그 코인들 대표 코인들 있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 요즘에는 코인 시대라든지 이런 거 안 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돼요? 형성돼 있나? 궁금해져 있나? 좀 봐야겠네. 자, 블록체인 거래 기본 특징입니다. 기본 특징 보시면 이제 A가 B에게 송금을 하거나 이 송금이라는 것은 특정 거래 중에 이제 서비스 일부를 저희가 생각하거나 보자는 거죠. A가 B에게 송금을 했는데 거래 관련 정보가 블록 형태로 온라인에서 생성이 되고 이거는 미리 다 이제 각각의 블록체인 서버들의 기능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성된 블록이 네트워크 상의 모든 참여자. 아까 이렇게 P2P 형태로 이렇게 참여되어 있는 노드들 보셨죠? 각각의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생성된 모든 참여자가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송된 것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자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유효성 검증을 도전틱듯이 체킹처럼 하게 됩니다. 그 검증이 완료된 블록이 체인 안에 등록이 되죠. 체인 안에 등록되는 이런 것들을 온체인, 이제 이렇게 형태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B에게 송금이 완료됐다. 라고 이런 내용들이 다 블록체인에 들어있는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서 확인하고 이 장부라고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이렇게 거래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장부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를 대조하고 확인하고 함으로써 이전이나 건조를 할 수 없도록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AI 데이터의 생성 콘텐츠의 경우에도 학습 목적에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특정하지 않은 데이터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생성을 해서 이런 것들을 신뢰 기반과 함께 쌍으로 운영이 된다면 누가 어떤 AI 플랫폼에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생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AI 플랫폼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사용이 됐을 때 이제 그 플랫폼에 생성된 컨텐츠들이 누가 어떻게 사용했다, 뭔가 어떤 그 플랫폼을 사용했다 이런 것들도 또 등록이 돼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끔 거래 확인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면 인공지능, 약인공지능, 일반적인 인공지능, 그다음에 초인공지능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사용하는 약인공지능은 그뭐 뭐 사진을만 만들어주는, 영상만 만들어주는 이렇게 좀 특정돼 있는 거 있죠. 그런 기능이 좀 특정돼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약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음, 우리가 그런 챗GPT 같은 거 쓸 때 이런 것들은 약 인공지능에서 일반적인 인공지능 이런 것들로 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초거대 AI라고 해서 좀, 어, 그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데 그 다양한 서비스의 범위가 없는 P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도 좀 범위가 없어지려고 하긴 하죠. 어쨌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초인공지능, 초거대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보다 월등히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인공지능이 좀 어렵죠. 창조력을 갖기 했기 때문에 약간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아직까지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인공지능을 어, 검색부처럼 검색 엔진처럼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꽤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그걸 넘어서서 그 파트너 웍을 가져야 된다. 파트너십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과 검색 엔진과는 질문하는 방법이나 뭐, 유도를 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제 검색 엔진한테는 뭔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어, 뭔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질문을 하고자 하면 또 질문 그 문장만 거의 대부분 딱 넣어서 이거 확인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셨죠.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려면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환경에 이러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정보를 줘도 좋고 아니면 뭐 파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알려줘도 좋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정보를 준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대화하듯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하면 이 인공지능이 좀 더 고퀄리티의 답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견도 더 내놓죠.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항목들을 더 자기가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화, 파트너웍을 가지고 있었죠. 해보셨나요, 그러면? 저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AI 처리 능력이 제가 금방 얘기한 이런 거. 어떻게 보면, CPU, GPU를 보면서 지금 진짜 딥러닝과 자연어 처리 대중어가 이제 서비스도 쫙쫙 올라오고 있죠. 생성형 AI가 하면서 딥러닝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는 복잡한 단계 LLM까지 구축을 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 있어요. 생성형 AI처럼 조금 라이트한데 기능들을 조금 일상화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또 보는 근데 이제 신기하게 생성형 AI의 컨트롤 범위라든지 AI 구조라든지 이런 게 좀 더 고퀄리티로 변하기 시작하고 LLM은 그 어떻게 보면 특정 그 서비스라든지 이제 대규모 서비스들에 맞게끔 그 구조가 LLM 구조가 플랫폼 형태로 나온다든지 이런 걸로 각자의 그 길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 생성형 AI는 라이트, LLM은 되게 그냥 무겁고 이런 형태로는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연구하는 형태. 분야가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가는 이것도 아마 인공지능 시간에 조금 인공지능 시간들이 지금
여기저기 많이 그,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조금 공부를 좀 더 하면 이제 보안적인 측면들도 더 가져갈 수가 있긴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슈 AI 신뢰성 문제에 대한 거는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인공지능 AI 신뢰성은 환각 현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데이터 편향이라고도 하고 블랙박스 문제 설명 불가능 과정이라고도 하고 이런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을 하고 죠 이런 것들 요즘에 많이 얘기 나오고 있죠. 어, 그러면 환각 현상은 뭐냐? AI가 하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성하는 문제. 아까 얘기했었죠? 원래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믿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문제를 발생하는. 요즘에는 AI한테 GPT도 그렇고 뭘 질문을 했을 때 없는 건 없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없다라는 대답을 잘 안 해서 그리고 이제 없다라는 대답을 안 하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면 그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내가 그렇게 학생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야단은 AI한테 치는 이것도 모르면 무시를 한다든지 이러면 또 AI가 복근해가지고 또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들이 정상적인 아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생각해보자면 얘기를 하고 데이터 편향성 특정 집단의 AI 모델들이 데이터의 평양을 주어서 불공정한 결과나 차별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죠. 편향한 걸 학습을 일정 부분에 아니면 일정 특정 부분의 것들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면 AI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도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통 아니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마인드 형태의 그런 걸로만 사람을 본다든지 지식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편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AI도 되게 편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의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학습자분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블랙박스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의사결정이 복잡한 결과를 유출하는 이게 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투명성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빅나는 기반의 AI가 이제 좀 정확한 답변이 없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과도한 신뢰. 자율주의자가 사람들이 우리는 아직 마지막 단계 자율주의를 찾아듣고 있지는 않고 이제 뭐 직진을 한다든지 사람이 감지되는 토픽을 이렇게 한다든지 주차를 대신해 주는 뭐 이런 특정 거의 자율주행을 하게 하는 이유가 그 자율주행 차이의 다양한 형태가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과 땅과 이 사람도 눈으로 시각적으로 약간 비오거나 이러면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계를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이제 받아오는 이런 데이터가 잘못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사고를 발생을 하기도 하고 AI를 그래서 멘신하지 않고 사람이 꼭 타 있어야지 되는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대전이나 뭐 세종시 같은 데는 자율주행 버스 써보셨나요? 이런 거는 또 속도가 안정적으로 항상 되어 있고 그 루트만 달려 이 시간. 그래서 자율주행 버스를 중간에 운영하거든요. 이런 느낌. 근데 그 자율주행 버스도 그 안에 도우미 사람이 또 타 있고 있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워싱이라고 해서 AI 기능을 과장해서 본다는 이런 것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조금 앞으로 확대돼서 나올 문제는 데이터 주권의 문제. 그래서 글로벌 사용자 순위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생성형 AI가 이제 그 대기업들 이렇게 큰 기업들로 이렇게 몰리면서 데이터들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네, 데이터 주권에 대한 부분이 좀 기업은 의존적 데이터 주권의 의존성과 연결돼요. 우리 데이터를 다 뺏기는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 많은 데이터 갖고 있는데 이런 데가 있으면 의존인 상태로 나중에는 거기서 서비스로 굉장히 비싼 값에 유료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멈춘다든지
이런 거 생각해 보셨죠? 그러면 네,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시간에 심각하게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논문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하는데 갑자기 이제 다 AI한테 질문하거나 보기적으로 하길래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고 본인의 뚜렷한 하고자 하는 주권이 딱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있어서 내가 이런 논문을 좀 이런 문제점에 A라는 걸 제안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단한 본인의 이, 생각이 딱 정립이 된 후에 AI랑 같이 이렇게 해야 굉장히 좋은 답변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AI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진행은 그래서 제가 어, 검색에다가 돌려서 네가 필요로 한 것들을 이제 체킹을 하도록 이 학생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 검색본에서 뭐라고 써야 되지? 이러면서 잠시 헷갈리는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데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익숙해졌다. 거기에 많이 의존적이다.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의존을 많이 되면 끊어지거나 비싼 고가가 됐을 때. 우리는 이미 그런 적이 있어요. 오라클 DB가 갑자기 많은 서비스를 가다가 가격을 많이 올려서 예를 들면 올려서 이제 그 유지보수 비용이나 라이센스 비용이 엄청나게 부담을 주게 됐을 때 서비스를 계속 해야 되는 말아야 되는 그래서 서비스가 다 이제 그러지 않은 직장이나 이런 데는 변경이 돼야 되는 그런 사례를 또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범죄 악용 가능성. 행정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처리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했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범죄에 AI를 통해 가지고 손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딥보이스, 딥페이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아니면 범죄 AI 문제가 가지고 AI가 본인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범죄를 저질러서 돈을 충분히 받아서 자기 카운터 뱅킹을 가상 뱅킹을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카운트를 만들고 그 어카운트를 통해 가지고 은행 처리를 하고 나중에 물건이 금융을 사고 팔고 그리고 누군가의 서비스를 해킹하고 뭐 이런 좀 SF적인 느낌이지만 그런 게 없을 수 없다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AI 윤리에 관련되는 것들을 가리키는 이런 플랫폼이 매우 중요하고 블록체인으로 그 해결 방안이 들어가면서 매우 중요해요. 기본적인 현상이나 데이터 주권 해결이나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과 AI를 결합해서 누구나 기여할 수 있는 하는 데이터 기업에 집중될 수 있는 것들을 분산을 시켜야 되고 자유롭게 접근 가능해서 네트워크에 데이터 소스나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고 AI 모델을 또 이런 데이터 플레이를 통해서 구축할 수 있게 실효성이 있는 그런 AI 모델들을 사용을 하고 투명성을 또 제공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사용자의 행동이나 선호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개인 거로 돼 가고 있죠. 저도 AI한테 이름을 지어줬고 그 AI에게 다양한 데 연구하게도 쓰고 뭐 사진 내용을 만들 때도 쓰고 이제 카테고리를 되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AI도 그 카테고리에 맞춰서 잘 가능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뭐 가끔 이렇게까지 내가 나랑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이나 아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중요한 집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정보가 혹시 문제가 생기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GKML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내용들을 잘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저희가 블록체인을 다음 주에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AI와 함께 그리고 블록체인 논리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방금 제가 얘기한 기술들도 보완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 해결에 대해서 더 이제 강조해서 얘기할 거지만 이제 사용자 측면의 기술적 차원의 제도적 차원의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결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 참여 측면으로는 AI 리터러치를 좀 강조를 해가지고 AI 검증률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하고 기술적 차원으로는 데이터 고도성, 투명한 모델 관리라든지 블록체인의 기술 적용이라든지 테스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제도적 차원으로는 AI 신뢰성, 인증 및 제도나 AI 기업의 책임을 정하는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죠. 지금 가식적으로 얘기했지만 기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음, 과도한 맹신과의 오류라든지 음, 연구에 대한 자율성의 지식이라든지 사회적 불신이라든지 의료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래하기도 하고 AI 모델의 그런 불신을 갖거나 개인정보에 대한 어려움을 갖게 되면 더 AI가 발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래서 AI 모델 자체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용자 교육의 검증,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 이런 제도들도 같이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향후 개선뿐만이 아니라 이런 제도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블록체인과 AI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좋은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질문이나 이런 것도 있으시면 네, 네,